평화의 청사진 칸트의 영구 평화론, 현대 세계 체제의 형성과 영구적 평화를 위한 철학적인 설계. 전쟁과 평화의 역설, 인류 역사의 필연적 반복이었습니다. 전쟁기는 바로 난세지요, 인류에게는 파괴적인 악이나 역설적으로 자연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술적 발전을 강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천하 통일에 의해 강제된 동북아의 평화가 있었지요. 전쟁이 불가피했던 지중해의 평화도 있었고요. 영구 평화라는 궁극적 이념에 도달하기 위해 인류에게 전쟁 경험은 필수적인 통과 의례였는가요? 세계 체제, 월드 시스템, 즉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근대 국민 국가들이 상호작용하는 국제 관계의 장이자 현재 모든 지구적 정치 형상의 총체이지요. 거기에는 해겔의 현실주의가 있습니다. 권력 중심의 냉엄한 현실,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위협하는 냉혹한 힘의 논리이지요. 칸트의 이상주의는 연대 중심의 역사적 당위, 모든 국가가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의 세 가지 문화, 홉스적 문화입니다. 경쟁자는 로크적 문화이고요. 친구는 칸트적 문화입니다. 홉스적 문화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성악설에 기반을 합니다. 강제력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지요. 로크적 문화는 바로 인간 사이의 필연적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경쟁 기반의 상태인 겁니다. 친구인 칸트적 문화는 고귀한 도덕과 이성에 의한 통제이지요. 우애와 연대이고 정당성에 기반한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새로운 설계도의 필요성입니다. 1795년에 바젤 평화조약의 한계가 있었지요. 역사적 한계는 바로 바젤 평화조약 1795년입니다. 이 조약은 다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잠정적 휴식일 뿐 진정한 영구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칸트의 철학적인 전환입니다. 유럽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단기적 시간을 넘어서 평화의 개념화이죠. 보편적 공간과 영혼의 시간축 위에서 평화를 윤리적 당위로 재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칸트의 평화 방정식은 바로 윤리학의 확장인 겁니다. 개인의 윤리 문제를 국가 간의 윤리 문제로 승격하는 거지요. 공화국, 리퍼블릭이라 함은 왕조나 귀족정이 아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투명한 정치 체제를 말하지요. 계몽시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이성과 도덕적 윤리를 갖춘 주체이지요. 공화국과 계몽된 시민이 더해지면 바로 영구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Perpetual Peace입니다. 역사적 낙관주의, 진보사과는 인류 사이의 모순은 역사적 모험을 통해 점차 계몽되고 개선될 거라는 겁니다. 영구 평화론, 텍스트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바젤 조약의 철학적 재작성과 건축적 뼈대입니다. 확정 실천 조항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구 평화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핵심의 기둥 역할을 하지요. 추가 조항 2개 및 부속서입니다. 평화의 보증과 비밀 조항에 대한 철학적 실천적 보완이지요.
예비조항 6개는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 사전적 금지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은 바로 확정 실천 조항입니다. 제1조는 국내법입니다.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 체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재와 자의적 전쟁 결정의 방지입니다. 제2조는 국제법입니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대등한 조약 체결과 국제연맹이지요. 제3조는 세계 시민법입니다.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환대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적대가 아닌 우애적 교류의 보장이지요. 즉 국내법 1조, 2조 국제법, 3조 세계 시민법 3가지가 바로 영구 평화의 세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요청과 위계의 딜레마입니다. 당위적 요청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계 체제의 구조적인 마찰이지요. 개별 국가들의 헌법 및 법률, 국제법의 국제연맹, 세계공화국의 법, 구조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주도적 공화국들을 중심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 단계가 세계공화국이거나 개별 국가의 주권과 세계공화국의 최상위법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위적 요청만으로는 강제력을 가진 평화체제를 완벽히 이끌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현실로 국제제도의 진화와 좌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연맹을 창설했죠. 칸트의 국제연맹 사상에 입각한 인류 최초의 지도적인 실험이었습니다. 파괴의 시기에는 즉 2차 세계대전, 동원의 실패와 체제의 해체, 칸트적 이상의 일시적 좌절과 참혹한 파괴를 맞이하지요. 전후 재건과 관련해서 국제연합이 설립됩니다. 참혹한 전쟁의 반복 끝에 재설계된 새로운 평화기구의 탄생이지요. 현대 세계 체제 유엔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첫째는 비대칭적 권력 구조이지요. 안전보장 이사회 등 소수 강대국 중심으로 설계된 지배력이지요. 칸트 이상 실현의 불완전성입니다. 모든 회원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체제적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을 진단해보면 현대 국제사회는 여전히 홉스적, 즉 적대 현실과 칸트적 우애 이상 사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계화와 국가의 생존입니다. 세계화의 도래와 국가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지요. 단일 세계 국가 등장의 불가능성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인위적인 단일 국가는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의 조건입니다. 평화는 국가의 소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는 주권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역사적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미완의 청사진입니다. 정치적 문화적 노력으로서의 평화입니다. 자연 여신의 위대한 낙관주의입니다. 만인의 투쟁에서 출발해서 결국 평화의 연맹과 세계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반복 속에서 입증된 사실은 군사적 동원과 일시적 휴전만으로는 결코 영구 평화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보면 평화는 결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립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대와 국가를 넘어서 인류의 끊임없는 정치적 문화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해 나가야 할 영원한 과제이지요.